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시행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1인 가구,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인 가구가 이 청약에서 거의 지금 소외가 돼 있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봐야 된다. 뭐 결혼을 안 하겠다는 독신남, 아니면 늦어지는 늦결남인가? 늦게 결혼한 남자? 또는 뭐 결혼을 했지만 애를 갖지 않은 신혼부부, 이런 층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 청약제도인데, 물론 또 이런 특별공급 물량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민영아파트 30% 정도 이제 추첨제로 간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다양한 층들을 좀 인정하면서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공 찬스로 청년층 달래기, 영끌 패니바잉 줄어들까? 지금 계속해서 2030, 20대, 30대 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 20대 분들도 진짜 영끌에 영끌, 영영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요. 부모님 찬스, 또 친척까지 돈을 빌려서 영끌에 영끌.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제가 2, 3주 전에 상담했던 분도 4천만 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본인 돈은. 10분의 1도 안 들어가면서 영영끌을 한 거죠. 이런 분들의 패닉바잉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과연 1인 가구도 이제 여건이 안 되는 분도 민영아파트 공급할 때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 과연 내가 집을 안 사고 나 추첨을 한번 해보겠다 할 정도의 물량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됐던 1인 가구의 특공문 열려. 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도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의 물량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추첨 물량 대상자에는 기존 특공 대상자는 물론, 그러니까 기존 특공 대상자도 가능하고요,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다 함께 추첨. 추첨은 제한을 안 두는 거죠.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아무래도 이제 60제곱미터면 이제 24평형 정도 되는데, 1인 가구는 33평형한테 주는 거는 좀 그렇다. 뭐 이거는 뭐 또 일리 있는 얘기고요. 아울러 월 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그럼 부동산 가액 3억 3천이 뭐 아버지가 상속으로 뭐 땅이 물려받았다, 뭐 창고를 물려받았다, 뭐 이런 게 3억 3천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가면은, 자,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 방안, 사각지대. 지금 이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고,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맞벌이 같은 건 160%. 자, 공급 방법은 자녀 수는 이제 공급하는 거고요.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을 하는 거고, 저소득층의 70% 우선 공급.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20%가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거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가 말 그대로 없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여야 되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미혼 가구거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증빙을 해야 되고, 소득 최대 160% 이하인 거죠.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의 70%를 우선 공급을 했고,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2021년 11월부터 뭐가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을 한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이 나머지 30%를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에서 70% 떨어지신 분하고 신규 편입 대상을 같이 추첨을 한답니다. 자,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 갑전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40대, 50대에 내 집 마련 못해서 저한테 이 상담 신청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한테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줘서 좀 일에 어떤 안정을 갖게 하고, 또 애를 낳게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좋지만, 40대, 50대 될 때까지 내 집 마련도 없고 전세가가 계속 높아져서 외곽으로 밀려나야 되고, 이 서러움은
나이 먹을수록 서러움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마련 못했습니다 하면서 본인들 작체해 가시면서 그런 분도 많은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젊었을 때 조금 더 뭐 고생도 하고 나이 먹으면서 조금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이 30%의 특별공급 추천 물량 대상 확대를 1인 가구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안 됐었잖아요. 결혼을 하거나 미혼모 가정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인 가구도 예, 인정이 된다. 1인 가구인데 뭐 저기 애완견을 길러야 된다 이런 요건은 없습니다. 또 뭐 갑자기 또 애 대신 애완견 그 재밌는 세상이 되겠죠.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를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자녀 있는 가구가 좀 높은 평형대, 좀 넓은 평형대를 쓰고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써라. 자,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다만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 3억 3천만 원을 적용한다. 부동산 자산가액, 토지, 뭐 이제 공시지가를 한다는 거죠.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 3억 3천 이하. 근데 본인이 지금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은 제하합니다. 제하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뭐 그런 거.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배려를 한다. 신혼부부 중에 자녀가 없었으면 불리했죠. 네, 근데 무자녀.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을 해가지고 딩크족이라고 하죠. 자녀 없이 본인들만 즐겁게 살겠다. 또는 자녀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표가 바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걸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애를 낳지 않은 신혼부부들에 대한 청약 기회 물량의 30% 정도를 이 기존 특공에서 떨어지신 분하고 경쟁을 해서 추첨을 하게끔 하겠다. 이게 11월부터 네,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지금 매수자 절반이 지금 현재 2030 그만큼 지금 패닉바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놀래가지고 이거 평생 이러다가 내 집 마련 못하겠다. 그래서 온갖 찬스를 다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패닉바잉이 달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 4,600여 건 중에 30대 이하 거래가 2,082건으로 집계됐다. 이게 거래량의 45%가 30대 이하입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바로 최근에 7월에 매수가 됐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공급 실적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이 약 6만 가구이며 이 중 추첨제 적용 30% 물량 추산 시 18,000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3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공공택지를 공급을 해서 패닉바잉을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이 다가올 때는 그게 이제 8년 후가 될지 입주까지 7년 후가 될지 어떤 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때까지는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그 입주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2030이 10년 후를 기다리면서 서울이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그 외곽으로 빠지려고 할지 물론 그거를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했고 이사를 갔고 이주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추첨제 물량이 이 30%또 작년 기준으로 18,000가구지만 뭐 상기 신도시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뭐 꽤나 물량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상기 신도시가 입주될 때쯤에 공급 물량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까지 끌어갈 수 있느냐가 패닉바잉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인데 자 그렇게 보기에는 역부족이 되지는 않을까. 결국에는 이 물량이 더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줄 물량을 이분들한테 준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이 패닉바잉이 줄어들고 무조건 추첨을 기다리겠다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책이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도 또 11월부터 바뀐다고 하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매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뭐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만큼
자주 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실 필요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요 장 대장의 신간,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대아절배 상담 받으시면서 책을 구입 안 하시면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